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밤이라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도 그러하듯 정말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고 시댁과의 사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라는 새 식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셨어요. 그전엔 시댁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속물근성을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끼리 이렇게 차이 날 줄 알았으면 첫째 며느리도 좀 있는 집 자식에 직업도 전문직 여성으로 맞이할걸. 우리 아들에 비해 네가 너무 딸리잖니. 평범해도 정도가 있지. 솔직히 네 동서 봐라. 얼마나 머리도 좋고 능력 있는 여자니? 어머, 어머니도. 제가 그러면 형님한테 죄송해지잖아요. 형님, 어머님 말 고깝게 듣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니까. 사실 요즘 세상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전 그걸 미리부터 알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역시 네가 성경지명이 있구나.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할 생각에 너무 신나는 거 있지? 우리 둘째 덕이야 이게. 어머님이 그러시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다만 저 역시 그럼 더 좋은 집에 시집 갈 걸이라는 말이 합리화가 되는 건가요? 네 주제에 우리 집도 감지덕지지. 더 좋은 집이라니? 우리 집이 뭐 네 성에 안착이라도 한다는 거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님도 갑자기 저 성에 안 차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머 형님, 자격지심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를 꼭 그렇게 받아치면 싸움하자는 거잖아요. 역시 둘째가 생각이 깊다. 쟤한테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냐? 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갑작스럽게 저에게 척을 지는 어머님을 보아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는 연세대학교를 나온 수재에 지금은 대학원을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진행 중에 있는 여성이었어요. 교수님들 눈에 들어서 석사를 한 뒤 박사까지 밟을 거라며 어머님께 예쁨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사실 제 남편과 시동생의 가방끈이 길지 않은 터라 어머님이 가방끈 긴 걸 무척이나 옹호하셨거든요. 어머님 생각엔 가방끈이 길어 나중에 본인 아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며느리 덕을 볼 거라며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우리 애들도 못 보내본 대학원을 며느리가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게다가 학교도 좀 좋냐? 넌 뭐라도 할래야. 그리고 이미 교수들 사이에서도 예쁨 받고 있다며. 박사까지 하고 뭐 연구원인가 뭔가 한다지? 내가 어깨가 으쓱해. 네, 어머님 석사과정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박사까지 하고 전 거기 학교의 연구교수로 발령날 예정이에요. 이미 교수님들이랑 다 얘기가 됐고 지금이야 학생 신분이지만 앞날이 창창하게 열렸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연구교수도 뒷배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다행히 성실하기도 하고 절 교수님들이 워낙 특별히 여기셔서 가능하죠. 내가 네 덕 좀 보겠구나. 어쩐지 찜질방에서 널 딱 보는데 우리 둘째의 짝으로 제격이더라니까. 내가 사람 잘 봤지. 그러니깐요. 저희가 무슨 운명처럼 만났으니 저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저도 복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러했어요. 어머님이 자주 가는 찜질방에서 동서를 마주하였던 것이었고 동서와 동서 친구의 이야기를 밥 먹다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본인 아들을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직접 제안을 하셨던 거죠. 가뜩이나 본인이 점 찍어둔 상대에다가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됐는데 어머님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시게 되었던 거예요. 넌 내 덕에 교수 남편 되는 줄이나 알아. 첫째도 내 말을 듣고 좀 더 유능한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아까워. 그러게. 엄마 덕에 내가 교수 남편 되게 생겼네. 딱 얘기만 해도 지적인 분위기가 확 나는 거 있지? 정말 달라. 어디 네가 그동안 만나던 머리 텅텅거리는 여자들이랑 같은 줄 알아? 얼마나 똑똑하고 지적인데. 그러니까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 잘해. 네가 잘해야 학업을 잘 맞춰서 교수 자리에 떡하니 앉지. 그럼 너 완전 어깨 피고 다니는 거야. 엄마는 교수 시어머니 되는 거고? 이야, 엄마 그렇게 찜질방 다니더니 한 건 제대로 하셨어. 내 인생 이제 핀다. 너희가 교수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며느리라도 교수 며느리 봐야지. 내가 그 찜질방 다니길 잘했다니까. 서방님과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 그렇게 학벌이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어머님이 어련히 알아서 사람을 데려왔겠지 했는데 동서는 어머님과 성격도 비슷하고 얄밉게 말하는 투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꼭 그렇게 본인에게 맞춘 며느리를 데려왔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 삶은 피곤해지고 말았고 오히려 많이 배워서 고상하고 지적일 줄 알았던 동서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업신여기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형수님, 제 마누라 공부하고 힘든 몸이니까 앞으로 살림 좀 맡아서 해주세요. 부탁드려도 되죠? 그럼 감사할게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너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건 첫째가 다 해야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아랑 결혼할 때 주아한테도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더니 이제 와서 뭐예요? 그건 그때 한 얘기고 지금은 이걸 누가 하니? 주아밖에 할 사람이 더 있어? 늙은 내가 하니? 박사될 둘째가 하니? 너희도 줄 잘 서라. 우리 집을 일으킬 사람이 둘째 말고 또 누가 있어? 너네가 좀만 가방끈만 길었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한다. 대학원 안 다니는 제가 참 서러워서 살겠나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님네 오기 불편해져요. 조심해 주세요. 그래 엄마, 그만해. 내가 주아 보기 미안해 죽겠다. 재수씨 잘난 거야. 세상이 다 아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제가 괜히 죄송해지네요. 잘난 건 제가 아닌데. 형님 때문이라도 대학원을 그만 다녀야 하나? 제 학벌이 가정에 불화가 되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형님이 저한테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고요. 피해의식? 그래,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미안한데 난 지금 나 자신에 당당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얼씨구, 지도 자존심은 있나 보지? 둘째랑 비교하니까 발끈하는 것 좀 봐라. 어쨌든 너도 줄지한테 잘하라 이 말이야. 평범하지만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기에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불쾌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듯이 늘 저를 불러다가 동서 시중을 들게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유 없이 동서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살다 살다 이런 굴욕은 또 처음 겪었기 때문에 정말 화도 나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일 인천공항으로 나오너라. 어차피 내일 빨간 날이니까 너 일도 쉴 거 아니야. 명심하고
아침 8시까지 나와. 네? 어머님, 어디 놀러 가세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면 이희 보낼까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네 가기로 해서요. 결혼했으면 이 집 사람이지 친정은 무슨 친정? 너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꼭 나와. 그런 줄 알고 끊으마. 어머니, 저 내일 시간 안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급한 일 있으시면 이유를 얘기하고 절 설득하셔야지. 무작정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너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아? 내일 인천공항으로 안 나오면 너 아주 요절을 낼 거니까 그리 알고 당장 나와. 대뜸 빨간 날이니 공항으로 나오라는 어머님이었고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는데 혹시라도 뭐가 필요해서 부르시나 싶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하긴 했지만 어머님의 말씀이니 가서 보자라는 식으로 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곳엔 여행 가방을 바리바리 싼 동서와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보고 짐을 챙겨오라고 하지 않았으니 셋이 여행 가는 건 아닐 거고 동서의 짐만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 형님, 오셨네요? 아우, 어머님한테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형님을 불러가지고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가족끼리 이럴 때 돕는 거지. 예, 너 이 짐 좀 들어라. 이거 짐도 붙여야 하고 네 동서가 할 게 많더라고. 비행기에서도 논문 써야 한다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거 시킬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너 좀 불렀다. 어서 이것 좀 해. 네? 저보고 지금 짐 붙여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동서, 이런 거 혼자 못해? 지금 동서 여행 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땡! 어디서 큰 소리를? 여행이라니? 얘 지금 논문 쓰러 일하러 가는 거다. 알고나 말해. 얘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데 네가 좀 이런 거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새벽에 태워다 주는 건 내가 있으니 이런 건 큰형님으로서 좀 도와주면 덧나냐? 어머님, 저 인천공항까지 1시간 20분 걸려서 왔어요. 근데 지금 고작 짐 붙이는 것 때문에 저 부르신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동서도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렇게 잘난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서방님은 뭐하고? 연로한 어머님이랑 공항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 사는 나까지 불러서 이게 할 일이야? 어머, 전 안 그래도 된다고 했죠. 근데 어머님이 굳이 형님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저보고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는 오늘 특근 때문에 일 나갔어요. 가족끼리 좀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부른 거니까 그만 뭐라 하세요. 얘가 어쩜 저렇게 지밖에 모르는지.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좀 좋아? 너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벌 받아. 어머님과 쌍으로 얄미운 동서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이 뻗쳤습니다. 잠시 화를 내고 이성을 찾은 뒤 일단 짐을 붙여주었고 동서는 웃으며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이나 손을 흔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팔푼이 같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애써 누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제 심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시며 조롱하였어요. 너 마음 뻑혹겠어. 너네 동서가 억대 연봉 벌어올 건데 뭘 믿고 그러냐? 지금부터 줄 잘 쓰고 잘하란 말이야. 동서가 억대 연봉이든 천대 연봉이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저 제 벌이에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비교하면서 제발 저한테 뭐라고 하지 좀 마세요. 동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랑 동서 사이만 더 서먹해지고 이상해질 뿐이에요. 어이구, 말 한 번 잘한다. 능력 없는 거 억지로 포장하면서 정신승리하지 마라. 그래봤자 넌 네 동서 발끝도 못 따라가. 그네 짝도 내가 점 찍어줬어야 하는데 니들 결혼 안 말린 게 내 천추의 한이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박따박. 지금이라도 헤어져 드릴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못할 거야 없죠.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좋아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든다는 거야? 이게 볼 것도 없는 게 몸 있고 이렇게 까불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진짜 속에서 열불 나는 거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만 가볼게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던 터라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큰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부모님에게도 당해보지 않던 비교질을 시어머니에게 당하니 점점 시댁을 안 찾아가게 되었는데 어차피 가면 상처되실 말을 할 게 뻔하니 말이에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저한테 미안했는지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못했다면 아마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남편은 양심이 있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 화를 많이 풀어주었답니다. 그래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버텨왔던 시기였어요. 엄마 진짜 왜 그러냐? 우리가 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재수씨 덕이라도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 엄마가 보수적이고 나이가 좀 많잖아. 그러니까 가방 끊긴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어디 가서 너도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됐어. 자기가 무슨 잘못이야. 어머님이 그러신 걸. 상처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뭐 어쩌겠어. 내가 버텨내야지. 그리고 동서가 잘 돼서 어머님 모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순진하신 건지 참 답답스러워. 아휴,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중간에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가 조금 참아줘. 그리고 동서가 귀국하는 날 어머님은 논문 쓰고 오느라 수고했다며 잔치를 벌이셨고 그 잔치 음식 하는 것을 저까지 불러가며 부려 먹으셨어요. 연로한 몸으로 혼자 음식하는 게 힘이 들까 오히려 가서 도와주는 건 아무렇지 않았으나 역시나 동서 앞에서 절 깔고 뭉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참기 힘들고 못 봐주겠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머리가까지 차올랐어요. 가뜩이나 한 성격 하는 터라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저도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둘째 수고했다. 교수님들 따라서 가가지고 논문 쓰느라 힘들었지? 어서 이것 좀 먹고 기력 보충해. 예, 그네야, 뭐하니? 둘째 앞접시 좀 가져와라. 얘가 왜 이렇게 굼뜬 거야? 딱 보면 척 아니냐? 네가 이런 걸 해야지. 형님, 저 감자전 리필 좀 해주실래요? 굉장히 잘 부치셨네요. 역시 이런 게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깐요. 당연하지. 이런 허드렛 일은 저런 애가 하는 거야. 너 같은 애는 그냥 곱게 먹기만 하면 돼요. 공주처럼. 알겠니?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동서가 갖다 먹어. 그리고 저 집에 갈게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어머님 도와 좋은 마음으로 음식까지 해다 날랐더니만 돌아오는 말은 무시에 조롱해.
동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야 뭐 나이 들어 가방끈 긴 게 최고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지만 동서도 개념이 없네. 받아 처먹을 줄만 알고. 공부하는 게 유세지? 어머, 형님 말투가 왜 이렇게 무식하세요? 아무리 기본대학만 나오셨다는데 아우 상종할 수가 없네 진짜. 어머님, 제가 갖다 먹어야 하나요? 저 하루 종일 컴퓨터랑 씨름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저거 말하는 뽐새 봐. 너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니? 얼른 안 가? 아주 지 동서한테 잘 보일 기회를 줘도 저런다. 얼른 감자전 못 가지고 와? 네 동서가 힘들대잖아. 넌 머리도 안 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는겨? 그러게요. 제가 잘 풀리면 형님 모른 척 할까봐 그러세요? 아휴,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다니까. 답답해라. 제 자신이 왜 동서한테 시중을 들어야 하냐는 거죠. 진짜 동서랑 어머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어이가 없어서 그 집을 빠져나왔고 다신 저 두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사실 여자들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 역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진짜 너희 시어머니도 대단하다. 아니, 네 동서 어디 대학원이라고? 그럼 걔 잘 알겠네.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아, 됐어. 물어보면 뭐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뻔히 가서는 착실하게 공부만 하겠지. 나 같으면 진짜 너네 시어머니랑 대판할 것 같아. 요즘 시대에 무슨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부귀영화 누리기가 쉽니? 그런데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한테 그러시는 거야? 참 말도 안 나와. 네가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너도 성격 좋다 얘. 성격 좋긴? 나도 할 말은 다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못당해 낸다니까? 매번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입 아프고 힘들어.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좀 속 얘기를 하니 마음이 많이 풀렸고 또다시 긍정의 힘을 돌리며 기분 좋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만 아니면 저와 남편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행복한 삶이었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 시댁과 되도록이면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필이면 피할 수 없는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드디어 힘든 고비를 거쳐 석사 학위증을 따냈다며 굳이 어버이날 저희 앞에서 또 뽐을 내었어요. 어머님한테 어떤 어버이날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어머님이 제일 기다리실 것 같은 석사 학위증을 가져왔어요. 형님은 어머님 선물로 뭐 가져오셨으려나?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꺼내나 보세요. 부모 어깨뽕 올라가게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님이 얼마나 제 학위증을 기다리셨겠어요. 안 그런가요, 형님? 동서, 진짜 어이없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뻔뻔한 거 대단하다. 어머님, 석사 학위증이라네요. 그렇게 원하시던 거 동서가 들고 왔는데 뭐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그거 기다려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 나쁜 것.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700이나 갚아 이 그지야. 이게 어디서 몇 년을 나를 속이고 무사할 것 같아? 그네 아니었으면 아주 깜빡 속을 뻔했지. 700이 아니라 7천을 뜯겼을 수도 있어. 저 못된 것한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
저 어머님 둘째 며느리예요. 갑자기 뭐 잘못 드셨어요? 여기 석사 학위증이라니깐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어버이날 시모품에 석사 학위증을 안기며 뽐낸 동서였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동서 볼기짝을 철썩철썩 쳐버렸어요. 사실 그날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친한 지인이 제 동서와 같은 대학원, 같은 과를 다니고 있었고 굳이 제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친구가 궁금하다며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친구가 저에게 득달같이 그 이유를 알려주었고 낌새가 이상의 뒤를 캐보니 대학원에 입학조차 하지 않은 일반인이었어요. 그리고 대졸도 아닌 고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찜질방에 기금속을 치렁치렁 걸치고 오는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염탐하였고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사는 집 같으니 작정을 하고 모든 걸 속이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의주시했다가 일부러 어머님의 눈에 든 것이었고 그로 인해 저희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상대적으로 돈은 있지만 늘 자식들의 학벌이 못마땅했던 어머님은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었던 거였고 그 욕심으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는 어머님께 용돈을 명목으로 그동안 야금야금 100만 원, 200만 원씩 가져갔더라고요. 어머님은 교수 며느리가 될 줄 알고 조금씩 용돈이 필요하다는 동서에게 한 푼, 두 푼 기분 좋게들 뜯기셨던 거였어요. 이 나쁜 것!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내가 첫째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고 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고졸의 백화점 판매원? 매일같이 대학원 가는 척하면서 아주 천한 백화점으로 출근 잘했더라. 이 근처 백화점에 취직하면 내 친구라든지 우리가 혹여라도 널 발견할까봐 천안까지 매일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출근했던 거니? 이 학위증도 다 가짜 아니야?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고귀하다고 했을까?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 되려고 지금 공부 중이었어요. 제가 석사학위증 갖다 주면 어머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노여움 푸세요. 저밖에 없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깟 학위증이야 받아주면 그만인 것을. 참 너무하시네요. 완전히 콜라보 장난 아닌데요? 학벌에 눈이 돌아서 돈을 갖다 바친 어머님이나 어머님 하나 꼬셔가지고 대단한 며느리 행세한 동서나 뭐 끼리끼리 잘 어울리네요. 이 조합 계속 보고 싶은데 어쩌죠? 사람 그렇게 개무시하더니. 입만 열면 뻥치는 며느리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어머님의 수준이랑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며느리니깐요.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 이러니?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요. 엄마가 소개해준 거잖아.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날 소개해준 거야? 아, 내 친구들도 이제 곧 교수 와이프 두냐고 난리인데 그럼 다 뻥이었다는 거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당신 교수 남편 만들어주려고 지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대학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니? 잔머리나 굴릴 줄 알지. 그 머리로 뭘 한다고. 이 거를 보고 나니 오히려 어머님에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본인의 길을 세워주는 며느리만 가족 취급하는 어머님께 정이 떨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하여 시댁과 손절에 이르렀고 동서를 학위 조작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안 볼 사람인데 그동안 동서와 어머님께 당한 것만 생각하면 열이 뻗쳐서 못 참을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학위를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였고 조작된 학위증까지 증거가 있음에 동서는 학위 위조와 함께 공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학력 위조로는 경미한 처벌이었고 대신 공사문서 위조를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동서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동서는 이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들어간다니깐요. 일단 대학교부터 가야 대학원을 갈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전 진짜 박사 땁니다. 그러니까 빨리 둘 다 고소 취하해주세요. 제가 진짜 박사 교수 되면 어떡하려고 저를 이렇게 하대해요? 부탁드려요. 정신이 아주 병들었어. 그 나이에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까지 언제 갈래? 60에 갈래? 인생 똑바로 살아. 취직해서 인생 필 생각 말고 본인을 더 가꾸고 당당하게 살아가란 말이야. 진짜 너 같은 애한테 그 꼴을 당한 거 진짜 두고두고 못 참아. 맘 같아선 네 인생을 다 아작내고 싶은데 그럼 똑같은 인간이 되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줄 알아. 넌 그리고 이혼이야. 감히 날 속이다니. 엄마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 돌려내. 아이고, 우리 둘째 인생 어쩌냐. 저거한테 속아서 괜한 이혼남만 되고. 아유, 내가 미쳤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팔 직군이죠. 어머님 본인이 위신 쓰려고 아들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꼴 좋네요. 아주 그 욕심 끝장나요. 시동생도 화가 났는지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고 동서는 공사문서 위조죄와 더불어 이혼과 함께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저 시동생 모두가 고소하니 동서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완전 피해자인 서방님이 불쌍했지만 혼인기간이 길었음에 혼인 무효소송은 기각되었고 이혼소송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고 일이 이렇게 되니 저에게 알랑알랑거리는 시어머니였는데 완전 더 열받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실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 뭐니. 네가 나한테 좀 잘했니? 근데 그게 고깝게 나를 홀려가지고 내가 뭐에 횟가닥 했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 풀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알겠지? 나 용서할 거지? 용서 같은 소리요. 이제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절 성에 차지 않아 있으니 서방님 두 번째 며느리를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처자로 골라다가 앉히세요. 그리고 천년만년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전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안 하렵니다. 저 역시 저한테 이것저것 해주면서 엄마처럼 다정다감한 시어머니가 좋지. 어머님처럼 며느리 알기를 본인 이신 세워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시어머니와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럼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여보, 우리 이제 가자. 그러니까 주아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난 힘 없으니까 엄마가 주아 설득하든지 알아서 해. 주아가 엄마 안 본다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봐? 나까지 이혼남 만들려? 연락하지 마세요. 주아와 풀리기 전까지 저도 안 갈 테니까. 다행히 남편은 저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동안 동서와 어머님의 농간에 제가 그동안 당한 걸 옆에서 봤던지라 저의 결단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더욱더 충격을 먹게 되었고 그걸 보고 있으니 고소했습니다. 본인이 뿌린 씨앗
본인이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니 저 역시도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까지. 주아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자꾸 이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니까 화 좀 풀고 내 얘기 좀 들어. 가족은 누가 가족이에요? 어머님이랑 저랑 가족이었나요? 이제야 한 사실이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질척거리면 어머님 큰아들마저 이혼남 되니까 그리 아세요. 두 아들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질척거리시던가요. 들었지? 그러니까 연락 마요. 주아 화 풀리면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그러니까 그냥 엄마도 좀 반성하고 있어. 예, 너 원래 이렇게 모진애였니? 내가 잠시 사리 판단이 흔들려서 너한테 상처를 줬다 해도 꼭 그래야겠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주아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그렇게 시어머니와 손절을 했고 남편은 지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본인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본인 인생 또한 어머님이 망쳤다며 어머님과 연을 끊다시피 했고요. 이쯤 되니 어머님은 적적하신지 재화를 풀어주시려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상처 절대 아물 것 같지 않아 아직까지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 속마음을 잘 알았으니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추워지고 새해가 밝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글을 한번 써보았는데 참 제가 겪은 일이지만 지금 보니 웃음이 나네요. 이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일련의 사건으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이 남들 눈에 못났을지언정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일지언정 속마음은 나쁜 마음을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작년 한 해 힘든 일이 많으셨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올해엔 더 기쁜 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희망찬 2024년이 되도록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